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농경원 소속 김홍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기획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바른 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도의 가장 역점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끄는 도정의 역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네, 지난 민선 5기에 삼농혁신을 제1도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네. 삼농혁신에 대해서 제가 9대 때 사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농혁신을 처음으로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삼농혁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러저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석에서 저한테도 한번 삼농혁신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농혁신의 설계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사님이고 삼농혁신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안희정 지사님인데 어설프게 질의해서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삼농혁신은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석에서 의원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삼농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만약에 삼농혁신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점수로 하기보다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토대 정도 공사가 되고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우리 삼농혁신과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강소농, 그것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강소농은 그 개별 농장의 경영 합리화 그리고 소득 증대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삼농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복합적인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농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강소농은 뭐 비타민 A나 비타민 B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삼농혁신이 더 포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강소농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사님과 저 약간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지금 많은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계청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 설계 구조와 통계 기반에 대해서 지표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 통계에서 국가 통계 기준이 되는 수십 가지의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참여정부 때 국가 통계 지표를 기본 한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통계 지표들을 냅니다. 그러나 그 통계마다 통계의 표본 그리고 설계,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어떤 인력의 수준에 의해서 통계의 그 객관성은 지표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뢰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통계 지표마다 좀 다릅니다. 그건 지표마다 좀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네. 농업 쪽의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느 농업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농가 소득 그 조사 업무 보고 때 다 받으셨죠? 그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충청남도가 농가 소득이 2013년도, 2014년도를 계속 연이어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통계청 통계가 부실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통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농가 소득 지표에 대한 통계의 표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전수 통계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같은 조사가 아니라 그건 표본 조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표본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하는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가에서 매우 적은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설계할 때 축산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농업 소득 중에서도 작목별 소득을 어떻게 추계할 것이냐, 이 추계 설계에 따라서 어느 도한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지사님, 그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사님께 답변을 하시는 거고, 아니 제가 일을 다투는 그러한 도의 지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통계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그 말씀을 제 어떤 입장을 지금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삼농 관련된 위원들은 그 표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표본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통계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설득력 있게 듣겠냐. 예, 맞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계청 도내 농가 소득 조사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원인 분석한 내용을 받아보셨죠? 네. 네 꼭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소득이 낮은 원인을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농업 소득이 전국 8위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농업 소득에 포함되는 축산 소득이 전국 최하위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축산 농가가 우리 충남도의 사육 두수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한유고가 전국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젖소 닭이 전국 2위, 돼지가 전국 1위입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게 되면은 대규모 축산 농가 경영 수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이런 문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저희 또 분석이. 세 번째가 통계청 조사 기준에 문제성이 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농가 외 소득으로 농업의 소득은 농해 노임, 농업 노임, 농지 임대 수입, 기타 자본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농외 노임이 전국 대비 우리가 6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여기 네 가지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러한 원인 분석을 자꾸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지. 아니 저도 그래서 그 분석이 올라왔길래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통계청 자료가 뭔가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꼰등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충발년에다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석 자료로 봤을 때 그건 조금 우리가 그 왜 농업소득에 있어서 그 최하위권에 속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분석 자료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청의 그 분석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기 위해서 그 통계청 분석 자료를 우리 자체 분석 실국의 보고도 받고 또 그것에 미흡해서 충발년에 또 보고도 분석 보고도 받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원인 분석은 제가 볼 때도 그 대외적으로 내 탓이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자꾸 외부인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좀 문제성이 있다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 탓이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저하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이따 도 교육정치도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9대 때부터 제가 삼농 혁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에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전력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농혁신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타오르지 못할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농업농촌의 그 취약성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즉 전체적인 생산 기반이 좀 취약하고 노령화와 분여화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4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의 노령화 속도가 전국 우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복되는 그 자연재해, 천연재해에 대한 대비한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부족하다. 또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우리가 1% 상승을 했고요. 농업 외 소득은 3%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8%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삼농혁신을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삼농혁신을 정치화한다는 점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다고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각 실국장들이 가는 곳마다 삼농혁신을 외칩니다. 삼농혁신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충남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신동력 엔진인 마냥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론이 되든 안 되든 어찌했든 지사님은 언론상에서 잠룡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정치권에서 과연 곱게 볼리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새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 너무 정치화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15개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도 자기 당의 당리 당략 내지는 개인 성향 내지는 이해 상관에 따라서 삼농혁신을 이걸 띄웠을 때 과연 나한테 득이 올까? 나는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은 너무 정치화하지를 말고 지사님께서 정말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해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정치화하는 것이 표시가 나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저는 원인으로 봤고요. 세 번째 원인은 전 내부에서 찾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정치인 도지사는 언제 갈지 모른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 저 친구는 나보다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승진을 잘 하더라. 내가 뭘 여기다 목숨을 바치냐. 3점 찾자. 금방 세월 지나간다. 특히 안 지사는 다른 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정에 큰 관심 없다.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도청 공무원 몇 분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지사님 내년에 혹시 천안서 총선 나간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논산으로 나가려나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 210만 도민과의 약속인데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부귀영달을 위해서 나간다? 이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우리 지사님이 끝까지 지사를 수행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황해 경제 자유교육을 실패한 거, 또 당진 평택 도계 문장에 대해서 참패를 했던 거,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무산 선언 등 우리 지사님으로서 할 일을 좀 뒤로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쪽에도 관심을 맡아 보니까 우인물이
바깥일에도 신경을 쓰는데 아랫물이 절대 일 안 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사님께서 큰 청기화 집을 짓고 싶은데 나름대로 주춧돌하고 대들보를 충남도에다가 세웠다고 가정을 하고, 지사님께서는 외부로 광폭행보를 하십니다. 광폭행보를 하시면서 대들보가 세워졌으니까 석가래를 찾으러 전국 박방공국을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내부에서 보면은 대들보가 썩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특유의 갖고 있는 조직 문화 때문에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내부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조경제, 6차 산업, 강선홍, 삼농혁신까지 일선 시군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과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농업정책을 다 수행하기에는 15개 시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역부족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가지 수가 약 630가지가 됩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절대로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인은 저는 삼농혁신이 나름대로 타 시도와 차별성을 추구했지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비슷비슷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호박에다가,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호박에다가 기가 막히게 줄을 그어서 50m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박처럼 보이겠습니다. 1년이 지나 40m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30m, 20m, 10m에서 지금 5년차 접어들어서 봤을 때는 삼농혁신도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 정책과 큰 차이가 없구나. 또 이 삼농혁신이라는 정책이 지금까지 작년도에까지 4조 4천억 원이 우리가 투자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약 6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85%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15% 정도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나마 그거 역시 중앙정부와의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 규모가 8개 시도에서 약 4위 규모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예산 4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 농민 농촌에 투자하겠다는 삼농혁신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만의 충남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기에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요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바라겠습니다. 그 5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계속 열심히 꾸준히 잘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부족한 점은 오늘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영역들을 하나하나 더 좀 살펴서 이후의 삼농혁신 운동 과정에 잘 반영해서 더 이 운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삼농혁신이 사업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6조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슬퍼런 50 전두환 정권 때도 계속 원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삼농혁신을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삶의 질을 높이고 살릴 수 있는 삼농혁신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지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새마을 운동 사례처럼 삼농 혁신 정책이 농촌 농업의 새로운 운동이 좀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의 그 지방재정 개혁 방안 내용 중에 행자부에 지방세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청양, 부여, 서천, 계룡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중앙정부가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정신과 제도에 대해서 그걸 잘 운영하겠다는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방세 세입 구조와 중앙정부와 국세 유지의 수익 구조를 놓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나 자체경비가 조달되지 않는 단체는 다른 데 돈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한테 저희 도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국회와 논의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그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의 그 기초단체가 지역의 정보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4개 시군 단체 장님들과 좀 회동 좀 하시던가 아니면 연락을 취하셔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개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 광역 단체장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서 공식 의제를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언론에서 뒤에 제가 어떠한 도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하마평이 있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랑 활동하는 모든 것은 다 정치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더 좀 모아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좀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지사로서 할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정무부지사 허승국입니다. 예, 부지사님 저 가볍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하시기 전에 학교에 계셨었죠? 예, 거기에서 혹시 무슨 강의를 하셨습니까? 제 전공은 농업경제학이고 그 환경경제학과, 농업경영 그리고 관련 과목들을 강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삼농혁신의 설계자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은 삼농 전도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떠나서 지금 해외로까지 나름대로 전도를 하러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닉네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부지사님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 닉네임이 허약사랍니다. 허약사. 허승욱 정무부지사의 첫자 허자를 따서 허약사. 제가 그래서 왜 허약사냐 그랬더니 삼농을 팔러 다닌다고 허약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비타민이나 뭐 의사 처방 등 이런 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삼농의 전도사로서 삼농을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별명이 닉네임이 허약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 약사님 말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약을 복용을 했더니 한 2년이 지났더니 삼농혁신이 장농혁신으로 변했고, 또 혹시 해서 또 한번 2년 동안 열심히 또 약을 복용을 했더니 소득은 줄고 빚만 들어서 삼농 망신시키겠다고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명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약사라는 별명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 허승욱 정무부지사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왜 허약사라는 별명이 주어졌을까, 닉네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삼농혁신에 대한 우리 충남 도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은데 본인들의 그 기대 가치가 못 미치니까 거기에 따른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지금 삼농혁신이 장농혁신에 의해서 삼농망신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을 저는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지사님 그 학자나 이런 교수님들을 제가 상당히 좀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못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요. 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은 왠지 모르게 인텔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색을 띠는 학자나 교수님들은 제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금강산 댐 아시죠? 평화의 댐도 아시죠? 1987년도에 평화의 댐을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약 4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평화의 댐이 완공되기까지 정말 코 흘리게 돈부터 극노인의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서 평화의 댐을 성공을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각 매스컴에서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댐을 홍보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장본인들이 저는 그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어댔던 학자와 저는 교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한 이유로 뭐 승승장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자나 교수 출신 중에서 이 정치색을 띠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 저분들은 영혼이 대체 어디에 있길래,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런 논리를 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농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허승욱 우리 정무부지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허승욱 부지사님이 어떤 토론회를 가든 어떤 장소를 가든 저는 삼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삼농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한 번이라도 저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로지 평화의 댐 학자나 별 다름없이 삼농혁신이 이것만이 충남의 살 길이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체적으로 주신 말씀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좀 다소 정치적 관점에서 삼농혁신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좀 더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으로 삼농혁신을 좀 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좀 삼농혁신을 접근할 때
아니면 아니다. 제가 일선 우리 현장에 있는 과장이나 실국장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지사님은 갈 곳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신이 있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삼농역시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잘못됐다.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겠다.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좀 보다 내 탓, 우리의 좀 주체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좀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정무의 역할이 저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무부 지사님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무의 역할은 제 기대치보다 한창 못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은 본 고향으로 가서 후학을 지도하시는 것이 이제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의원님의 개인적인 충고 그리고 애정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감님 바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네 꼭지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네 꼭지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을 바라보면 늘 가슴이 짠합니다. 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구대 때 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도회에 입성을 했을 때 옆에서 저한테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에게 늘 따뜻히 대해주신 그런 분이셨기에 제 2년 동안 제가 참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이상하게 저하고 약간의 의견 갭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 같아서 늘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 시행 제27기 교육 전문 직원 공개 전형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9대 때 교육 상임에 있으면서 그 전문직 면접 그 감독관을 한번 제가 면접 시험 감독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 면접관이겠죠. 그때 그 전문직을 응시하는 그 선생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전문직 출신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물어봤더니 짧게는 뭐 3년, 5년, 10년, 12년까지 공부하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후부터는 전문직 출신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은 제가 제 스스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번에 교육 전문직 그 응모 요령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민주시민 장학사 또 학교혁신 장학사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타 시도도 학교혁신이라든가 민주시민 장학사라는 명목으로 이 전문직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현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일선 요 문제에 대해서 일선 그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선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교사
평교사를 2단계 특징시켜서 장학관을 2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역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인데, 이번에는 또 평교사를 장학사로 앉히려고, 그것도 이름이 전혀 듣지 보지도 못한 학교혁신 장학사, 민주시민 장학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학사들을 뽑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면 의원님 다음에 도정질의 할 때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지 마세요. 원래 무슨 건의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학교혁신 장학사도 뽑았고 민주시민 장학사도 뽑았으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 예절 장학사도 뽑고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 장학사도 뽑고 뭐 봉사 장학사, 뭐 효 장학사 이런 장학사 좀 뽑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랑은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걸 웃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장학사를 뽑은 건 아니고요. 업무 성격이 이제 그렇게 한정된 것이죠. 지금 장학사님들도 실제로 중등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라고 자격 임명장이 나갔지 민주시민 장학사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아무튼요, 저 교육감님 제가 정리 좀 해야 되니까요. 요 나머지 그 세 부분은 다음번 질의할 때 제가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교육감님이 그 젊으셨을 때 대한민국의 참교육을 실현하시겠다고 온몸을 다치셨던 그러한 자세로 우리 충남 교육 행정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저하고 그 보이지 않는 갭이 자꾸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큰 그림은 같이 그리고 있는 건데 일부 이렇게 강론에서 좀 차이 나는 것들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데스크 돌려주세요. 존경하는 2박 10만 도민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할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도자가 정말 잘하는 지도자냐? 어떠한 지도자가 우리가 과연 믿고 따르는 지도자냐? 선배 동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김희철 지사님, 교육감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지도자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석가나 예수 아니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가 그들이 과연 높은 곳만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도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어루만지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반성을 합니다. 제 자신이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장 깊은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계곡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계곡의 물은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김희철 교육감님이 충남도와 우리 도 교육청을 위해서 365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듯이 충남 곳곳에 희망의 꽃, 행복의 꽃, 비전의 꽃이 365일 항상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